네, 세 번째 발표입니다. 정성우 선임연구원께서 지하 공동구 지능화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 국토환경팀 정성우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명처럼 스마트 국토환경팀인데 본 과제 주제는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물들을 알고 있는 이제 SOC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SOC 시설물들은 국민 모두가 이제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그 SOC 시설물 중에 지하 공동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반복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콘텐츠의 목차입니다. 먼저 지하 공동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지능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지하 공동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SOC 시설물들, 기반 시설물들이라고 제가 총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물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계획 및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 공동구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공동구 자체가 중요 보안 시설이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하 공동구는 미관계에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도심에는 지금 전봇대 중심으로 이제 전선들이 깔려 있는데 신도시에는 이러한 전봇대들을 많이 볼 수 없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관 등을 지하에 있는 거대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동시에 이제 매립을 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 구역에는 이제 지하 공동구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설물 관리 기관이 이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자체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공단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중요한 SOC 시설물들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 중요한 이제 관로들이 지하에 한꺼번에 묻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커다란 터널 형태의 그러한 시설물 안에 이러한 중요 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구나. 근데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들이 중간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제 격벽이 보이시는데 이 격벽에 따라서 이제 각각을 이제 련이라고 부르는데 통신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관로와 단독구, 그 다음에 공동구의 차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로는 말 그대로 개별 시설물들을, 개별 이제 선로들을 땅에 매립한 구조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이제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시설물들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은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경제성은 초기 시설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구들은 이러한 개별적인 공간을 각각 두고 그 안에다가 전선로, 통신선로 등을 이제 매립해 놓은 형태입니다. 장점들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재해 방지가 가능하며 수요량 예측에 따라서 이제 확장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건설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직접 매립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모아서 매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개별 관들을 각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동구는 이처럼 이제 관로라든지 단독구들의 형태를 모두 모아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하 매설물 통제 및 점용 면적이 전략되며 단점으로는 대형 사고가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억에 남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KT 통신구였죠. 통신구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피해액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구의 단점은 모든 시설물들을 모아 놓았을 때 화재처럼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형 사고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하 공동구 진흥화가 필요한 거고요. 경제성은 초기 설비는 중간 정도 수준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지하 공동구 건설 현황입니다. 총 31개소 약 170km의 공동구가 설치 운영 중이며 상수도 전력 통신을 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공동구는 생활 공급 시설의 확대에 따라서 중수 냉난방, 쓰레기 수송 관로 등을 추가 수용하고 있고요. 유럽 및 일본 등 9개 공동구는 국내에서 기피하는 가스관, 하수도 등 설치 가능한 모든 시설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가스관 등은 많이 공동구 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생각컨대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누출됐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도로 매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인천 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 연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개발했던 그 80년대, 70년대 했던 그 노후화된 공동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 시설은 주로 이제 상수, 전력, 통신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지하 공동구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노후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공동구는 30년 이상 시설이 총 키로수의 38.7km고 이는 전체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세종의 경우에 사용 연수가 2.7년으로 가장 낮았으나 공동구의 평균 사용 연수는 19.5년으로 노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세법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면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은 20년이 내구 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하 공동구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공동구 자체가 콘크리트 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법인세법에 따른 내구 현안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 연수가 40년인데 거기에 따라서도 국내에 있는 지하 공동구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 중심으로 이제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진흥화 기술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문제점은요, 앞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인력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구라는 시설 자체가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력 중심으로 1일 2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에 조그만 스파크, 불꽃 징후, 화재 징후라도 이제 미리 이제 파악을 한다면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형 사고로 이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 환경으로는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에 따라서 파손 및 화재 감지 등 선제적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동구 시설물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다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화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대규모 재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하 공동구를 어떻게 진흥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증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 6개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 은평 지하 공동구, 그다음에 광주, 세종 여기에 적혀 있는 세 가지는 그나마 이제 대표성을 띠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세종 1구간, 2구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하 공동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지하 공동구 실증 사업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지하 공동구라는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게 딱 같은 구조에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차단벽도 각 지역마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라든지 너비, 폭, 깊이 이 모든 것들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동구 자체도 일렬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가지처럼 가다가 중간에 좁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다가 나무 가지처럼 옆으로 또 다른 공동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공동구를 진흥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공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은평 지하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6월부터 2019년도 12월까지 국비 15억을 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기반 실시간 열화상 및 환경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IoT 센서를 부착을 해서 온도, 습도, 이산화, 질소, 일산화탄소 등 우리가 그 안전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했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1차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32억이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DTS라는 이제 광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로가 이제 쭉 깔려 있는데 미세한 진동에 따라서 이제 파장이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이제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통합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IoT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인계치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올라올 경우에는 이상 진단을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 같은 경우인데 세종은 조금 차별성 있는 기술이 이제 트윈 기술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로 광주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추진을 했으며 사업 예산은 27억입니다.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레일 로봇,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환경 센서 등으로 이제 실시간 감지 및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레일 로봇에 달려 있는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일단은 현장 정보를 이제 3D 시각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관리자가 그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지하 공동구의 현실과 같은 그러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대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컴퓨터를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관리자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이제 레일 로봇처럼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각종 시설물들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하 시설물에 불꽃 같은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한다면은 직접 내려가지 않고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로봇을 조정을 해가지고 불꽃을 이제 사전에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의 구축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대응인데 단계별 조기 대응 및 프로세스에 따라서 통합 관제 센터에 통보해주는 이런 종합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1년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양, 평촌,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두 곳에 이제 진흥화를 추진을 중이고요. 사업 기간은 지금 올해부터 추진해서 올해 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 같은 경우에 이제 총 37억이며 공동구역 길이는 10km입니다. 배경은 이미 노후화가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됐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주변에 이제 굴착 공사로 인해서 그 굴착 공사의 영향이 지하에 매립된 지하 시설물들에 영향을 미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96년도에 건설이 돼서 25년 이상 된 이제 노후화 시설이고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큰 틀에서 보면 아마 비슷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 복합 센서들을 설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레일 로봇 등을 설치를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각종 상황들을 로봇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이제 데이터 인계치들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위험상이 발생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통합 관제 센터로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관리의 효율성도 추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편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동구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기술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일 로봇이 있습니다. 레일 로봇은 아직 실증 단계에 있는데 레일 로봇에 이제 다양한 복합 센서를 설치를 해서 레일 로봇이 지나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레일 로봇에 달려 있는 라이다 센서가 지하 구조물을 분석을 해서 구조물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로봇에 만약에 화재 소화기가 만약에 달려 있다면 레일 로봇 자체가 이제 화재 예방을 연기 등을 이제 포착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지하에 이제 인가받지 않는 이제 사람이 출입했을 경우라든지 이상 사항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환경 센서를 부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물론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구축이 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말 지하 공동구 시설물이 사고는 지금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떠한 수치가 딱 인계치가 결정이 되면은 이 수치는 관리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위험 상황입니다라고 선제적으로 관리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대응 시스템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개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환경 정보를 감시하고 관 기반의 이상 징후를 진단하고 레일 로봇 등으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각의 다양한 이제 지하 공동구 시설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통합 모니터링 센터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개념도인데요. 다양한 환경 센서,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등의 영상 출입 관리 관제, 그 다음에 로봇 영상으로 보행자의 쓰러짐 등을 검출할 수 있고 레일 로봇으로 열화상 화재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하 공동구 진행화를 통해서 안전 강화, 그 다음에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그 다음에 당연히 관리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 전체에 만약에 뭐 다양한 기반 시설로 확장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경제적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제적 시설물 관리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하 시설물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실증 사업을 했을 경우 어떠한 이제 결과가 있었고 향후에 이제 얼마나 이제 확정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SOC 시설물 중에 이제 지하 공동구에 국한해서 이렇게 실증 사업을 했는데 지금 ISP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하 공동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설물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개념을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하에 매립된 지하 공동구 시설물들은
도로라든지 주변의 골착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매립되어 있는 다양한 지하 관로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굴착 공사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물론 중복성이 없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다양한 관리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복성이지 않게 어떻게 이제 차별성 있게 관리를 SOC 시설물들에 특화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물론 이 시스템은 다양한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요.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데이터 댐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 본다면은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AI 허브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별도의 이제 데이터 SOC 시설물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한 플랫폼들을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개방을 하고 AI 허브 등에서 이제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개방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또 그로부터 체계적인 SOC 시설물들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성우 선임께서 이제 공동구 지능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요? 예. 네. 좀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과거에 뭐 IBM이나 아니면 뭐 슈나이더 같은 데서 얘기했던 그 스마트 시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